벤츠 AMG CLS53 모델입니다. 비비탄 테러로 인해서 열 몇 개의 데미지가 발생했습니다. 데미지 크기는 작지만은 핵심이 좀 깊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도 좀 뭉개지고요. 그래서 전부 다 샌딩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열 몇 개를 작업을 다 했지만은 사실 공구가 잘 들어가고 좀 쉬운 부분은 영상을 찍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소개하지 않고 좀 작업이 어려운 부분, 공구가 들어가는 요령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좀 노하우 이런 것을 뭐 그냥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평생 가져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따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개만 작업하는 걸 공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요 3가지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특별한 또 로드도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로드도 뒤에 가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사이드 밀러 밑에 있는 거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사이드 밀러 앞쪽에 있는 겁니다. 창문 틀이 있는 모델은 안에 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창문 틀이 없는 이 모델은 안에 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 도화를 굉장히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구 진입이 잘 안 됩니다. 창문에서 U자로 해도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공구도 좀 굵은 공구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구가 들어가는 요령,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 방법, 그다음에 또 또 특수한 로드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공구도 영상을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미지를 1번이라고 하고 1번 작업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이드 밀러 바로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공구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사이드 밀러 앞쪽입니다. 도화 맨 끝부분이죠. 이 부분도 공구 진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2번으로 선정했습니다. 휀다와 본네트, 트렁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3번입니다. 문제의 3번은 밑에서도 공구가 진입이 안 되는 참 난해한 위치에 있는 거였습니다. 이 빨간 라인 위쪽에는 이중 빔으로 되어 있어서 공구 진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작업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뒤엔다도 작업하기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뒤엔다는 타이어 안쪽에 홀을 내고 작업했고요. 뒤엔다와 트렁크는 같이 작업했던 동생이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트렁크도 작업하기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그리고 3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도화 트림을 해야 됩니다. 도화 트림 하는 이유는 사이드 밀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U자 공구는 진입이 안 됐습니다. 사실 도화 트림을 하는 이유는 안에서 공구를 넣으면 공구가 들어갈까 싶어서 도화 트림을 한 거였습니다. 도화 트림 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촬영을 도화 트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도화 트림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화 트림 후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공구를 넣어서 사이드 밀러 밑에까지 열을 주어가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밀어 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2, 3cm 정도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밑에서 넣을까 해서 또 맨 밑에서부터 공구를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넣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또 옆으로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공구를 넣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은 쉽게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사이드 밀러를 떼면은 들어가겠다 싶어서 사이드 밀러를 탈착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드 밀러는 별렌지 3개를 풀면은 사이드 밀러가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이드 밀러 안에서 이렇게 공구가 참 쉽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 방법을 모르고 여태까지 많이 좀 헛발질 좀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이드밀러 밑부분에는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밀러 떼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작업을 했지만은 사실 요거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유리를 탈거를 했습니다. 유리를 탈거를 했는데 유리 탈거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리 탈거할 때의 주의할 점과 도어 트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밀러 밑에 있는 데미지를 이렇게 핵심을 정확히 올렸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이 클리어가 약간 뭉개졌기 때문에 샌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데미지는 전부 다 샌딩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마무리가 깔끔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 로드는 좀 더 뾰족한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사이드 밀러를 떼게 되면은 이런 거는 뭐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샌딩은 보통 1500에서 2000방짜리 페이퍼를 사용해서 살짝 샌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샌딩 하실 때는 너무 굵은 거 하시게 되면은 기스도 발생하고 또 클리어가 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2000방짜리 정도로 해서 샌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한 거 보시겠습니다. 사이드 밀러 1번입니다. 1번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샌딩한 부분에 좀 더 광택을 내면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2번은 사이드 밀러 앞쪽입니다. 그리고 크롬 몰딩 바로 밑에죠. 위치적으로는 좀 공구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만은 크롬 몰딩 끝부분에 고무를 제끼게 되면은 공구가 진입이 아주 잘 되는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어 트림을 하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요령을 알고 계신다면은 아마 작업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영상을 안 보여드려도 공구가 쉽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쉽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클리어가 좀 들어갔죠. 클리어가 들어간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좀 샌딩을 해야 됩니다. 샌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고무만 빼게 되면은 공간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데미지를 문 중앙에 약간 위쪽에 위치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공구가 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구가 수월하게 진입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고무 몰딩을 탈착을 했습니다. 하고 크롬 몰딩도 떼려 했지만은 크롬 몰딩이 생각보다 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삼각형으로 된 저 튀어나온 저 부분이 이게 고무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거하기가 제가 요령을 몰라서 탈거하기가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찰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공구를 넣을 수 있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구멍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구멍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반대편 문짝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저 안에 아데솔 안에 키 구멍이 있죠. 근데 아데솔을 빼지도 않고도 키 구멍이 옆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 구멍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갔던 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공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잡이는 회전 그립이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근데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이게 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휘어지죠. 네. 잘 휘어지지만은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중요한데요. 앞부분이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웨일테일인데요. 굉장히 얇습니다. 앞부분이 굉장히 얇고 작습니다. 제가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폭은 15mm 정도 나옵니다. 두께도 한번 볼까요? 두께가 굉장히 얇아가지고요. 치수가 맨 앞부분이 거의 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웨일테일이 대부분 다 강성이 많습니다.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탄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가 진 부분을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부분이 큰 웨일테일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공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 로드를 사용해서 또 작업하는 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얇은 웨일테일이라서 키 구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들어가면서 하이가 생깁니다. 들어가면서 하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열을 주면서 작업을 해야만 그 하이가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하이를 덜 생기기 위해서 열을 따뜻하게 주시면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요 키 구멍이 고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다 보면은 구멍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멍이 좀 많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구멍을 찾아서 밀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얇은 웨일테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갈리낌에 서겠죠. 그래서 이런 공구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뭐 제가 이런 공구 만들지 않습니다. 저한테 공구에 대해서 문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하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를 해야 하냐면은 작업 부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하이가 생기면서 타점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타점 부위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타점 주위를 올리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보이겠지만은 타점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가 타점에 로드를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이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안 보입니다. 그 포인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마무리에서 핵심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이 테이프로 마킹을 하든지 사인펜으로 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죠. 이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펀치를 내리고 다시 로드를 넣게 되면은 다시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 핵심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가 너무 작아요. 거의 뭐 딸기 심 하나다 할까요? 그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가 저도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좀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덴트가 이런 거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를 빼도 저렇게 하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드가 들어가 작업하게 되면 주위가 이렇게 확 딸려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중요할 것은 그 올려놓은 부분을 그때그때 내리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업을 완벽하게 내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에 힘이 응축이 돼 가지고 나중엔 잘 내려가지도 않고요. 마무리를 다 했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살짝 배가 부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했으면은 가급적이면 좀 완벽하게 약간 로우가 되도록 전체를 싹 내리고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하시면은 이 이중철판 안에가 주위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약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시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올라옴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약간 꺼지는 그런 부위에 비비탄 테러가 발생했죠. 여기는 플러스로 튀어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잘 발생되지 않는 윗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분은 약간만 하이가 생겨도 하이가 커 보이고요. 약간만 덜 올라와도 로우가 커 보이는 그런 참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판넬이 사실 작업하기가 더 어려워요. 철판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살짝만 펀치를 세게 쪄도 뭐 점이 잘 생기고 로우가 잘 생기고, 또 약간만 하이를 만들어도 전체가 올라온 것처럼 이게 올라선 부분도 잘 보이는 그런 좀 작업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작업하실 때는
좀 더 조명을 멀리 놓고 한 번씩 멀리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이걸 잡겠다라고 그 부분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봤을 때 그 부분 전체가 올라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잘 내려가지 않아요. 철판이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올라옴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으면 완성이 됐지만은 앞서 말한 듯이 살짝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살짝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브랜딩을 치시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번지질을 사용해서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조명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한 9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살짝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조금 더 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로드를 넣었던 그 키 구멍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키가 여러 구멍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까운 구멍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좀 탄성이 가진 얇은 웨일테를 넣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 있을 때 좀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